안녕하세요. 정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교육통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응표본 T 검증을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기를 해보면 T 검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표본 T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 대응표본 T 검증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표본 T 검증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표본 T 검증은 한 개의 대표적인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값을 활용해서 차이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독립표본 T 검증이었는데 실제 이 독립표본 T 검증은 서로 독립된 두 개의 배경 변인을 가지고 차이를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남녀 경험이 있다 없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 항목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서도 특정 항목을 지정해서 우리가 차이 검증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게 항목을 합쳐서 조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중요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외에 다음으로 볼 것이 바로 대응표본 T 검증인데 먼저 대응표본 T 검증이 언제 사용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표본 T 검증은 제가 자료를 위치에 잘 갖다 놓는다고 했는데 자, 대응표본 T 검증은 같은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동일한 집단이 시간의 차이를 두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나 어떤 약물이 투약되거나 이런 어떤 시간적인 차이 안에서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 상황에서 실제 평균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걸 비교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전 사후 검증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응표본 T 검증은 종속 변수는 양적 변수이고 실제 서로 두 집단이 독립되지 않을 경우 같은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같은 집단이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 사후의 검증일 경우에 우리가 대응표본 T 검증을 사용하는데 보통 연구 상황은 무엇이냐면 땡땡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 사후 결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자, 그러면 땡땡땡 프로그램이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다면 공감 능력을 사전에도 한번 측정을 하고 사후에도 한번 측정을 해서 차이가 없으면 이 땡땡땡 프로그램은 공감 능력 향상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겠죠.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를 할 때 사전 사후 대응표본 T 검증을 하는데 결국은 이 프로그램이 이만큼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검증할 때 사전 사후의 차이를 보고 높아지는 것이 유리하다면 높아진 결과를 가지고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을 하고 낮아지는 게 우리 연구의 목적이었다면 사전보다 사후값이 낮게 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여러분들 이미 우리의 강의 노트에 참고 문헌을 올려두었습니다. 먼저 참고 문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했나 봐요. 어디에서 아마도 건국대학교의 글로컬 캠퍼스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했더니 대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과 취업 준비 행동과 고용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해당 대학생들의 이 세 가지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취업 준비 행동,
고용 가능성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전에 측정을 하고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측정을 해서 바로 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이 세 가지의 변인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때문에 바로 사전, 사후 연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프로그램이 어떤 연구에 대한 거를 받는지 우리가 연구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연구 방법을 보는 거는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이거는 이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취업 강의, 취업 지도, 취업 활동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운영을 했대요. 그러면 바로 이 3개월 바로 직전에 평가를 하고 이 3개월 직전에 평가를 하고 3개월 동안 운영된 이후에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 사후를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응 표본 T 검정은 주로 사전, 사후 분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는 늘 이 중간에 프로그램 아니면 약물 투여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진행을 된 후, 그러니까 사전과 사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뭐 연구 도구는 여기 이제 연구자가 이렇게 밝혔고요. 이 연구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실험 집단 139명과 통제 집단 98명을 향해서. 자, 왜 통제 집단이 필요하냐면 이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들은 뭔가 향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동일하게 변화가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두 집단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셔야 될 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분석하는 거는 독립표본 T 검증이에요. 그런데 실험 집단을 사전, 사후 검증하는 거는 대응 표본 T 검정이에요. 통제 집단의 사전과 사후를 검증하는 것은 대응 표본 T 검증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직접 비교하는 거는 독립 표본 T 검증이에요.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험 집단의 사전 사후를 분석하는 것과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를 분석하는 거는 대응 표본 T 검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대응 표본 T 검정은 동일한 집단의 시간차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 독립 표본 T 검증은 이질적인 집단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은 그렇죠. 독립 표본 T 검증을 실시를 했죠. 독립 표본 T 검증을 할 줄 압니다. 그랬더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의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의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집단이 서로 차이가 없어야 3개월 동안의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때 수행 후에 집단의 차이도 의미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통 본인이 사전사후 검사한다고 하면서 독립표본 T 검정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서로 다른 집단이니까 독립표본 T 검정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다음은 사후 측정가, 그러니까 같은 실험 집단의 사전 사후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대응 표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를 비교한 거예요. 사후를. 그럼 당연히 이것도
독립표본 T 검정을 해야겠죠. 그랬더니 실험 집단은 본래 여기 3.350이었죠. 근데 3개월 동안 한 집단은 3.9로 올라갔고 통제 집단은 3.3에서 3.521로 이렇게 돼 있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에게 어떤 맥락적 요소나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뭔가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통제 집단도 부분적으로 취업 준비 행동도 그렇고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도 그렇고 고용 가능성도 부분적으로 조금은 올라갔어요. 이 통제 집단의 점수들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실험 집단은 3개월 동안 특별한 프로그램을 수행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증가의 폭이 현격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를 비교, 즉 독립표본 T 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거 할 줄 알아요. 그랬더니 P값이 0.001보다 작은 차이가 나타났어요. 일단 여기까지 읽으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 동안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되게 대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과 취업 준비 행동과 고용 가능성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험과 통제 집단 별 사전 사후 측정값을 비교했어요. 자, 사전 사후의 측정값을 비교하는 거는 집단 별이라고 그랬죠. 실험 따로, 통제 따로 사전 사후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엇을 활용한다? 대응 표본 T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각각의 사전 측정값과 사후 측정값의 차이를 분석하는 경우는 대응 표본 T 검정이 돼요. 자, 그럼 대응 표본 T 검정의 어떤 결과를 살펴보시기 전에 자, 먼저 여러분들은 자료 중에 대응 표본 차이 검정 예제를 엽니다. 대응 표본 차이 검정 예제 SPSS 샘플 데이터 중에 04번 대응 표본 차이 검정 예제를 열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사전과 사후 사이에 뭔가 프로그램을 했단 말이에요. 땡땡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관점 취하기와 관점 취하기 사후에 서로 차이가 있어야겠죠. 관점 취하기의 점수가 얼마 3.0이었는데 땡땡땡 리더십 프로그램을 했더니 관점 취하기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변수의 형태대로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이렇게 순서대로 코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직 코딩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잘 참고하시고 이후에 내가 어떤 분석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코딩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201에 언더바 B, before, 언더바 A는 after. 그래서 사전과 사후의 변수명을 before와 after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다 코딩을 페어로 맞춰서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땡땡땡 프로그램을 해서 공감 능력이 늘었니? 아니면 변화가 없니? 라는 걸 볼 때는 자, 우리는 분석을 할 거예요. 분석에서 평균의 차이를 볼 거잖아요.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볼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클릭하셔야겠어요? 그렇지요. 일단 분석을 눌러야겠죠. 여러분들 늘
SPSS는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석에서 평균을 비교할 건데 그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거 대응 표본 T 검증을 할 거예요. 찾으셨어요? SPSS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첫 시간부터 분석,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기술 통계 2개밖에 안 눌렀어요. 분석에서 평균 비교 이제 1표본, 독립표본 2개밖에 안 눌렀어요. 오늘 드디어 5번째 새로운 메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해서 변환에 가서 변수 계산하는 거, 같은 변수로 코딩하는 거 2개밖에 하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평균 비교에서 대응 표본 T 검증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보조 윈도우가 보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보면 대응이니까 변수 1, 변수 2 이렇게 나오죠. 보통 일반적으로 왼쪽에 사전값, 오른쪽에 사후값을 넣습니다. 일단 하위 4가지 요인을 하기 전에 공감 능력의 사전을 이렇게 갖다 놓고 공감 능력 사후를 변수 2에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해봅니다. 공감 능력 사전을 클릭하면 변수 1에 뿅 하고 들어가죠. 공감 능력 사후를 클릭하면 변수 2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변수 1의 전체 평균과 변수 2의 전체 평균을 서로 꽁냥꽁냥꽁냥 계산을 해서 공감 능력이 높아졌다, 공감 능력이 낮아졌다, 땡땡땡 프로그램이 여기 변수 1과 변수 2 사이에는 프로그램이 막 돌아간 거예요. 아까 우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의 데이터를 본 것처럼 3개월 동안 지지고 볶고 블라블라 하면서 뭔가 프로그램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과 사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옵션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큰 거 없어요. 신뢰 구간은 95%로 하겠다 라고 하고 계속 눌러주시고, 결국은 대응 표본 T 검정을 할 때는 옵션을 누를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쿠, 미안해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지울 때 잘 지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감 능력의 사전 사후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시기 힘드니까 제가 한글로 편집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비교를 클릭해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감 능력의 사전 사후 값을 이렇게 놓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은 출력 값이 추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엑셀로 내보내면 이런 이제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랬더니 공감 능력의 사전 결과는 3.35였어요. 공감 능력의 사후는 3.535였어요. 33명 동일하죠? 33명에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사전, 사후를 봤더니 T검증은 앞에서 뒤를 뺀다 그랬죠. 그래서 T검증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 사후값이 크다는 거잖아요. 앞이 사전이고 사후가 뒤니까.
그러니까 뒤에 사후 값이 크니까 이 t 값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겠죠. 그래서 유의 확률은 0.05보다 작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공감 능력 향상에 유의미하다라고 해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논문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땡땡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응표본 T검정을 분석을 했는데 공감 능력의 사전값은 3.350이고 공감 능력의 사후는 3.535였다. T값이 마이너스 2.414니까 사전값에 비해서 사후값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P값이 0.022니까 0.05보다 작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은 공감 능력의 여기 그대로 썼죠. 공감 능력의 사전 사후 분석 결과 T값은 2.4159, P는 0.05보다 작으니까 유의 수준 0.05보다 작다 해서 사전 공감 능력과 사후 공감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은 땡땡땡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대응표본 T검정은 분석에서 평균 비교에서 대응표본 T검증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내가 원하는 변수의 사전값과 사후값을 넣고 확인만 눌러주면 아까처럼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하위 변인이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쭉 이렇게 있었잖아요. 관점 취하기도 보고 싶고 상상하기도 보고 싶고 공감적 관심도 보고 싶고 순서대로 다 하나씩 넣어줘요. 그러면 전체 공감적 관심, 공감 능력은 차이가 있었는데 하위 4개의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이 4개의 하위 요인들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구성을 했었죠. 이거 헷갈리니까 빼버립시다. 일단 공감 능력에는 이 4개가 있었고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가 인지적 공감이었고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이 정서적 공감이었잖아요. 이 일단 4개를 같이 한번 통으로 볼게요. 자, 그랬더니 공감 능력은 사전 사후에 분명히 명백히 차이가 있다고 났지만 4개의 어떤 능력 중에 상상하기는 0.328이니까 차이가 안 난 거예요. 땡땡땡 프로그램을 해도 상상하기는 차이가 안 났대요. 그럴 수 있어요. 상상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인데 특정 프로그램을 했다고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러면 연구자들은 어머머머 차이가 안 났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교수님 상상하기가 차이가 안 나요. 이러고 이제 울지요. 어떻게 전체 공감 능력은 차이가 나는데 관점 취하기하고 공감적 관심이 차이가 개인적 고통이 0.0 차이가 안 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통계라는 것이 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 자가 다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공감 능력 사전 사후는 분명히 차이가 났어요. 전체는 T값이. 자, 공감 능력 전체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3.35, 3.535 이렇게 해서 P값이 0.05보다 작으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감 능력에는 하위 구인이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죠.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걸 확인을 눌러봐. 논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공감 능력 전체를 봤을 때는 0.022, 0.033으로 공감 능력 전체는 차이가 나요. 이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을 했는데 인지적 공감 능력도 0.003, 유효확률이 0.003이니까 프로그램 효과성이 되는데 정서적 공감 능력은 차이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정서적 공감 능력의 평균값을 보면 실험 전에는 0.333인데 실험 후에는 0.36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 이 프로그램은 정서적 공감에는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럼 더 들여봐야겠지. 그러고 대응표본 T검정을 다시 들어가서 그래? 공감 능력을 봤더니 인지적 공감에는 의미가 있고 정서적 공감은 의미가 없네? 그러면 인지적 공감은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니까 보고, 정서적 공감은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이니까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가 공감 능력을 사전사후 측정했을 때는 0.022로 분명히 프로그램 효과성이 났었어요. 그런데 인지적 공감 능력은 0.003으로 P값이 프로그램 효과성이 났어요. 정서적 공감은 0.699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위 구인을 또 살펴봤더니 어라? 분명히 공감적 능력에서 인지적 공감은 0.003으로 유효확률 차이가 났다고 봤는데 더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상상하기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고 정서적 공감에서 공감적 관심은 늘어났지만 개인적 고통에 대한 것이 차이가 안 난 거예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는 공감 능력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땡땡땡 프로그램은 공감 능력 향상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만 인지적 공감에는 영향력이 있고 정서적 공감에는 영향력이 없었다. 그런데 인지적 공감도 더 들여다봤더니 관점을 취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높았지만 지금 관점 취하기 같은 경우는 0.35에서 0.89 굉장히 올라갔어요. 근데 상상하기는 별 차이가 없네. 그런데 공감적 관심은 확 올라갔어요. 3.74에 4.0으로. 개인적 고통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렇게 대응표본 T검증은 큰 변인만 가지고 볼 때도 의미가 있지만 하위 구인, 하위 두 번째 구인까지 들여다볼수록 쓸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표본 T검정은 차이가 없어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효능감, 취업 준비 행동, 고용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개월 동안 이런 취업 프로그램을 했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비록 SPSS를 이용해서 통계 분석은 하기 어렵다고 해도 논문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실험 집단은 139명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해봤더니 3.35에서 3.90으로 올라갔고 취업준비 행동은 2.51에서 2.85로 올라갔고 고용 가능성은 3.45에서 3.94로 올라갔으니까 일단 평균만 딱 봐도 점수가 확 올라갔어요. T값은 앞자리가 마이너스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후값이 다
없다는 얘기예요. 별표 3개 있으니까 0.001에서 유의미한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3개월 한 후에 이 139명의 대학생들이 진로결정 효능감도 확 올라가고 취업준비 행동도 확 올라가고 고용 가능성도 확 올라갔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은 아이들을 본 거죠. 그게 바로 통제 집단 98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통제 집단을 3개월 전에 측정하고 3개월 후에 측정한다고 해서 이 3개월 동안 통제 집단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이 3개월 동안 이 통제 집단도 여러 가지 언론, 뭐 나름대로의 교육,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자기도 학습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조금씩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제 집단을 봤더니 사전은 3.39였고 사후는 3.52. 뭔가 스스로 학습을 했겠죠. 그래서 이들도 나름대로 성장을 했어요. 취업준비 행동도 나름대로 성장을 했어요. 고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별표가 없죠. 그럼 결국은 이 프로그램이 강력하게 영향을 줬던 거는 바로 고용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통제 집단이 대학교 4학년일 수도 있고 대학교 3학년일 수도 있고 이 친구들도 나름대로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대한 뭔가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취업 준비 행동도 했지만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이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비교할 때는 바로 대응표본 T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둘 다 높아졌으니까 이 연구는 문제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 집단도 어떻게 되든 사회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사후 평균값이 사전 평균값보다 증가한 건 둘 다 맞지만 조금씩의 증가는 했어요. 그런데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과 취업 준비 행동이 아주 유의미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는 하위 변인, 아까 우리 공감 능력 보듯이 이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에 5개의 하위 변인을 받고 취업 준비 행동을 다 따로따로 봤더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일단 이 논문을 보면 처음에 이 논문을 쓰신 분이 난감하긴 했겠다. 왜냐?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도 여기 위에서 둘 다 차이가 성장한 걸로 나왔어요. 근데 하위를 봤더니 이 문제 해결 능력에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고 나머지 건 자 여기 보시면 문제 해결 능력에 실험 집단이 차이가 있고 통제 집단만 차이가 없죠. 취업 준비 행동은 다 차이가 다 올라갔어. 이러면 이제 사실은 난감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올라갈 수도 있죠. 통제 집단이. 그런데 고용 가능성에서는 직업의식이 변화가 없고 구직 대응성이 변화가 없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논문을 불어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통제 집단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통제 집단도 뭔가는 인풋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실험이 유의미하다고 하는 거를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각 하위 변인들에 대해서 사전사후 관측값을 분석을 했는데 진로결정 하위 변인 중 문제 해결만 유의미했었고 다른 것들은 별 차이가 없었다. 그 다음에 구직 대응성, 그렇지, 고용 가능성에서 구직 대응성만 이렇게 차이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서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응 표본 T 검증이에요. 대응 표본 T 검증은 이렇게 중간에 하여튼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관련해서 보통 이제 유아교육과를 전공하시거나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분들이 바로 땡땡땡 프로그램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럼 이 논문에서는 대응 표본 T 검증은 아주 양념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이런 어떤 그 효과성 연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느냐. 그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 표 3-1에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논문의 핵심은 대응 표본 T 검증이 아니고 내가 설계한 이 프로그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개의 변인을 가지고 대응 표본 T 검증을 한 것이지, 이 연구에서, 그러니까 즉 사전사후 연구에서 중요한 거는 대응 표본 T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응 표본 T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했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설계한 프로그램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내 프로그램이 어느 측면에서 유익하더라 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대응 표본 T 검증인 것이지, 단순히 내가 대응 표본 T 검증이라고 하는 어떤 그 통계 기법을 쓰기 위해서 그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대응 표본 T 검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대응 표본 T 검증을 쓸 때는 바로 이 땡땡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 관련된 변인을 선택을 해서 바로 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분석 방법이 활용되는 거라는 거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응 표본 T 검증 강의를 마치고 잠시 후에 F 검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은 F 검증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T 검증은 집단이 2개일 때 라고 했었고, F 검증은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재의 228페이지의 섹션 16 파트에 보시면 1원 배치 분산 분석이라는 말과 F 검증은 같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F 검증이라고 하냐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하면 대표 값으로 F 값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T 검증을 하게 되면 대표 값으로 T 값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주로가 아니고 보통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F 검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F 검증은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독립표본 T 검증은 집단을 2개만 비교하려고 했다 라고 했는데, F 검증은 집단을 3개 이상일 때.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A, B를 보고, 대문자로 해야 돼. A, B를 보고, A, C를 보고, B, C를 이렇게 보고 싶겠죠. 즉, 3개를 2개씩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집단이 4개가 돼버리면 A, B를 보고, A, C를 보고, A, D를 보고, B, C를 보고, B, C를 보고, B, D를 보고, C, D를 보고,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F 검증은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얘네들이 이렇게 쌍으로 모두
하나씩 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A, B, A, C, B, C 이렇게 봤을 때 A, B하고 A, C에는 차이가 없는데 B, C에만 차이가 확 난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는 애는 C 아니면 B예요. 그래서 사실은 F검증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만일 F검증을 진행을 해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판단이 되는 건 뭘까요? 그렇죠. P값이 0.05보다 작으면 판단이 되면 우리가 사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키워드는 F검증,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실제 검증이 돼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사후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F검증을 하는 방법하고 사후 검증을 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데 F검증은 집단이 3개였을 때 2개씩 여러 번 분석을 해서 이 중에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강력한 변인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후 검증이에요. 얘 때문에 이래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F검증과 사후검증 살펴보고 얘네를 어떻게 논문에 작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오늘 진도에 따라서 F검증만 진행을 하고 사후검증은 다음 시간에 전체를 한번 총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추가해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조금 진도가 빠르다 싶으신 경우에는 제가 밸런스를 맞추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잠시 후에 F검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론 배치 분산 분석 F검증은 독립변수, 즉 3개 이상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어떤 평균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비교하는 분석이에요. 실제로 F검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독립표본 T검증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 방법이에요. 자, 그럼 어떤 연구 상황이냐? 우리 지난번에 자기주도 학습 역량에 근무하는 회사의 업종이 3개 이상의 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3개, 4개, 5개, 6개 상관없어요. 그때 근무하는 회사의 업종은 독립변수이고 자기주도 학습은 종속변수예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근무하는 회사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즉 회사 업종이 3개 이상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때 F검증을 하는 거예요. 자, T검증과 F검증의 차이는 이해하시겠죠? 이때 T검증은 독립표본 T검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립표본 T검증과 F검증은 이 변인이 2개일 때는 독립표본 T검증, 3개 이상일 때는 바로 이론 배치 분산 분석 F검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은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파일 중에 차이검증 예제 05번 차이검증 예제를 오픈합니다. 자, 차이검증 예제를 오픈을 하면 자, 이렇게 차이검증 예제가 오픈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력을 여러 개로 바꿔봤고, 그 다음에 성별도 연령도 여러 개로 바꿔봤어요. 기억나세요? 독립표본 T 검정할 때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학력을 봤더니 고졸 이하는 없었어요. 전문학사는 값이 있었고 학사도 값이 있었고, 이게 석사 과정, 미안해요. 이게 석사 과정인데, 석사 과정도 결국은 학사죠. 그래서 일은 없고 전문학사,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은 학사로 코딩을 하고, 석사, 박사, 과정, 박사는 모두 석사 이상으로 코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억나죠? 이거 기억 안 나면 지난주 강의를 다시 보셔야 돼요. 지난주 강의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일주일 지났으니까. 자, 그러면 지난주 강의를 중간쯤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요런 거를 변수를 수정하는 거를 공부했었다라고 하는 걸 일단 기억을 해두고, 자,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회사 업종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회사 업종이 어디가 있어? 회사 업종, 그렇죠. V6 회사 업종이 있어요. 값을 한번 볼까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사업, 여객 운송업, 서비스업, 기타, 이렇게 해서 4개의 변인을 가지고 있죠. 4개의 변인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T 검정이 아니라 F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번 라인에 있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우리가 역량값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F검증은 어떻게 하느냐?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평균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다만 변인이 업종이니까 3개 이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F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분석에서 평균 비교를 하는데 맨 아래에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보이시죠? 얘가 F검증이에요. 여기다가 가로 열고 F하고 써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은 F검증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클릭을 하면 이제 자주 보니까 이 화면이 이제 익숙하시죠? 익숙해요. 그러면 종속 변수는 뭐가 될까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되겠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은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요인, 회사 업종은 독립 변수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하죠. 그런데 T검정도 그렇고 F검정도 그렇고 이 종속 변수 쪽에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지만 분석을 하는 독립 변수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은 그대로 누르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아직은 누르지 마는 거예요. 자, 확인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F검증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방금 보니까 업종, 제조업과 광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에 차이가 있대요. 그렇게 출력이 됐어요. 근데 나는 뭘 알고 싶냐면, 그러면 4개 업종 간에 F값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0.000 나왔는데 각각 집단의 하위 평균을 나타내 주질 않네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 교재를 못 드리는 거는 미안해요.
자,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여기 총속 변수에 놓고 회사 업종을 요인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때 꼭 옵션을 선택하셔야 돼요. 꼭 여기 있는 옵션을 클릭하면 통계량 중에,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분석에 가서 평균 비교에 이론 배치 분산 분석에서 옵션을 클릭을, 여기 세 번째 버튼 옵션을 클릭을 하시고 아무것도 클릭이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기술 통계와 분산 동질성 검사를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두 개 값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T검증은, 독립표본 T검증은 뭐가 중요했었죠? 뭐하고 뭐를 두 개의 요인으로, 그 변인 분석할 걸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평균 비교에서 독립표본 T검증은 자기도 학습 역량을 해서 성별을 할 거야 라고 하면 확인이 안 떠요. 이때 중요한 건 집단의 정의에 가서 반드시 1과 2를 할 거야 라고 해야지만 이게 분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은 얘도 반드시 해요. 이론 배치 분산 분석, 평균 비교 밑에 있는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은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버리면 각각의 평균이 나오지 않으니까 꼭 반드시 옵션에서 기술 통계량과 분산 동질성 검정을 꼭 클릭을 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셔야 표가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 한 거는 아노바 값만 나왔잖아요. 이론 배치 분산 분석 값의 결과만 나와서 제조업이 몇 명이 평균이 어떤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설명드립니다. 분석에서 평균 비교에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클릭을 하면 꼭 옵션에서 기술 통계와 분산 동질성 검정, 이 두 부분을 꼭 클릭을 하셔야지 많이 클릭을 하셔야지 많이 출력값에서 이렇게 평균값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없으면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실수해요.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이렇게 꾹꾹 누르다가 어이쿠야 평균이 안 나오네. 그러고 다시 들어가서 옵션에 눌러서 어이쿠 하면서 옵션 가서 이거 두 개 안 눌렀구나. 그리고 눌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마시고 꼭 눌러서 결과값을 받아내시면 처음에 옵션을 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아노바 값밖에 안 나와요. 요 값밖에. 그런데 방금 기술 통계 값하고 이게 기술 통계잖아요. 그 다음에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한 값, 이 두 개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옵션에서 기술 통계와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클릭을 하셔야지만이 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조업은 3.4, 서비스업은 3.5, 기타 업종은 3.36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네요. 이상하죠? 우리가 아까 분명히 데이터에서는 변수가 4개였잖아요. 근데 광업, 건설업, 물류사업, 여행, 운송업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보려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겠어요? 자, 분석에 가서, 빈도 분석에 가서 회사 업종을 가지고 클릭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게 되면 제조업이 30명, 서비스업 250명, 기타 업종 250인데 여기 데이터에 들어있었던 광업, 건설업, 물류사업 이런 사람은 아무도 응답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문조사 했을 때는 집단이 4개였지만 실제 설문이 모두 끝나서 코딩을 해봤더니 사실은 집단이 4개밖에
3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통계라는 게 참 오묘하죠. 그냥 아무거나 꾹꾹 누르면 통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설문지, 응답자들의 결과값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분석됐던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논문에 어떻게 쓰느냐. 똑같이 출력 결과를 파일 내보내기 하면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죠. 자, 엑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개수, 몇 명이 응답을 했는지, 평균은 어쩐지,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의 유의 확률, 그 다음에 F값과 이 유의 확률. 근데 유의 확률이 2개란 말이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의 레버뉴 통계량은 뭘 의미하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의 F값과 붙어있는 유의 확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옵션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분석에서 평균 비교해서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하는데 옵션에 보니까 분산 동질성 검정을 한 거예요. 분산 동질성 검정.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우리가 선택한 집단이 얼마만큼 균일한 형태로 우리가 동질성 검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인가.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여러분들 교재에 설명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분산의 동질성 검정 유의 확률 P는 이게 바로 뭐냐면 통계값에서 바로 이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해서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해서 유의 확률이 어떤가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중위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자유도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절삭 평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했었냐면 이 평균이 갖고 있는 값을 가지고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산 동질성 값이 0.01보다 크면 등분산이다. 여기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F검증에서 분산의 동질성 검정 유의 확률 등분산이 0.01보다 P값이 크면 등분산이에요. P값이 0.01보다 작으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어요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분산의 동질성 검정.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분산의 동질성 검정 값이 0.967이었으니까 자, 여기 0.967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967이니까 얘는 뭐보다 크죠? 0.01보다 크죠? 그래서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라고 판단을 해요. 자, 이런 수치들은 언제 중요하냐면 아직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후 검증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분산의 동질성 검정 값은 사후 검증의 중요한 기준이 돼요. 자, 그렇게 결과를 보면 F값이 0.000이니까 이 3개의 집단으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은 차이가 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후 검증은 뭐냐? 어라? F값의 차이가 났네 라고 확인이 됐죠.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요. 분석에서 평균 비교에서 이론 배치 분산 분석에서 옵션에서 기술 통계 분산 동질성 검정을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옵션 위에 있는 사후 분석이라고 있죠. 이 사후 분석을 클릭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까 우리
분산 동질성 검정의 유의 확률 값이 0.01보다 크면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고 0.01보다 작으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래요. 사후 검증 옵션을 클릭했더니 똑같은 말이 나오네요. 등분산이 가정했을 때는 이런 여러 개의 방법을 가지고 하시고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사후 검증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맘대로 그냥 많이 쓰는 쉐페를 클릭하거나 투키를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여기에 있는 등분산을 판독할 수 있는 이 확률 값을 가지고 이 데이터는 등분산이 가정이 됐구나. 등분산이 가정이 되지 않았구나.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사후 검증을 클릭해서 등분산일 때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쉐페 혹은 투키 방법이에요. 보통 사회학에서 쉐페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쉐페를 가지고 계속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론 배치 분산 분석에서 기술 통계값 나왔죠? 동질성 검사값 나왔죠? 아노바 값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후 검정 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중비교값 나오죠? 자, 요 값을 가지고 사후 검증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사후 검증을. 자, 그 부분을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F 검증을 할 때,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할 때, 이론 배치 분산 분석만 안다고 해서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후 검증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사후 검증을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제조업은 평균이 얼마인데 F값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논문을 쓰면 논문 심사위원들한테 이런 공격을 받아요. 왜 사후 검증값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후 검증이요? 그게 뭔데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F검증,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해서 P값이 0.05보다 작다라고 판독이 되면 반드시 사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사후 검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분산의 동질성 검증의 유의 확률이 0.01보다 크면 등분산이다. 0.01보다 작으면 등분산이 아니다. 라고 해서 자, 이건 제가 같이 올려놓을게요. 사후 비교 분석 방법은 등분산이 가정될 경우는 쉐페나 투키를 많이 사용하는데 투키는 언제 쓰냐면 집단 간의 사례수가 동일할 때. 근데 우리가 보통 집단 간의 사례수가 동일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아까 빈도 분석을 했었죠. 여기도 보면 지금 쉐페 같은 경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조업은 30명이고 서비스업은 250명, 252명이죠. 투키 방법은 이 세 개가 비슷비슷할 때 뭐 200, 250, 252면 투키를 써도 무방해요. 그렇지만 지금 제조업이 확 숫자가 줄잖아요. 적잖아요. 그럴 때는 투키보다는 쉐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비교를 하시면 돼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을 때는 뉴넷 방식의 T3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뭡니다를 다 설명드리면 너무 강의가 복잡해지니까 요거 두 개만 잘 비교를 하세요. 투키는 집단 간의 사례수가 비슷비슷할 때 쓰고 그렇지 않으면 쉐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후 검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죠. 이걸 그러면 사후 검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다중 비교하면 여기 있는 표랑 똑같은 표가 나와 있어요.
통계를 처음 하실 때는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죠. 화살표로. 요 그림하고 제가 지금 화면에 설명하려고 갖다 놓은 화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상으로 제조업은 A, 서비스업은 B, 기타 업종은 C라고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서비스업이 앞으로 왔으니까 얘가 B가 되겠죠. 제조업은 A가 되고 기타 업종은 C가 되겠죠. 기타 업종은 C로 오고 제조업은 A, 서비스업은 B로 가겠죠. 이해되세요? 아까 제가 요거 설명드렸죠. 집단이 3개 이상이면 A와 B를 비교하고 A와 C를 비교하고 B와 C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얘랑 같은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B와 A도 같은 의미고 B와 A도 같은 의미고 C와 A도 같은 의미고 C와 B도 같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6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된다고 말해주세요. 자, 그래서 A와 B의 평균 차이를 보고 여기 보면 유의 확률 보이시죠? 평균 차이를 보면 I에서 J를 뺐어요. 앞이 I, 뒤에가 J예요. 앞에서 뒤를 뺐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대요. 그런데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는 0.000이니까 신경 써야 돼요. 0.245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써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볼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보면 B에서 C를 뺀 것이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B가 C보다 크다는 의미겠죠. 이해되세요? I-J, C에서 B를 뺀 게 마이너스예요. B보다 C가 작다는 거겠죠. 그러면 B는 A보다 커요. C는 B보다 작아요. 두 개는 같은 말이지요. 그쵸? B가 C보다 크나 C가 B보다 작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걸 제대로 최종 논문에 쓰려면 이렇게 써주셔야지 완벽하다는 거예요. 제조업, 서비스, 기타 업종을 분석을 했더니 B가 C보다 크다는 것으로 쉐페 검증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했을 때는 이 B와 C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AB, AC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B와 C의 관계에 의해서 이 영향력이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근무하는 회사 업종에 따라 이론 배치 분산 분석 검증을 하였다.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 확률은 0.967로 조사돼서 집단 간 분산이 동질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나는 뭘 썼다? 쉐페 분석 방법을 썼어요. 쉐페는 왜 쓴다고 그랬죠? 투키는 주로 많이 쓰는데 이 집단의 변수, 숫자들이 비슷비슷할 때 쓴다. 이렇게 해서 논문에 작성을 하시면 완벽한 이론 배치 분산 분석 검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와 이제 차이 나는 것이 뭐냐?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을 경우는 제가 이거는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제 이 데이터에서 당신의 회사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라고 했더니 10인 미만부터 50인, 100인, 300인, 100인 미만, 100인 이상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아니에요. 해봐요. 자, 빈도 분석에서 회사의 총 인원은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양 116, 234, 둘수나수 이렇게 하죠. 이런 경우는 등분산이 아닐 확률이 커요. 왜? 배경 변이는 개수가 여러 개고 그 다음에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분석에 가서 평균 비교에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회사 업종을 빼고 회사 총 인원을 넣는데 이때 사후 분석에는 먼저 누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분석에 아무것도 본래는 없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옵션에 가서 기술 통계와 분산 동질성 검정을 계속해서 확인을 눌렀더니 0.009가 나왔죠. 평균을 기준으로 한 레버뉴 통계량이 0.009. 그러니까 이건 둥분산을 가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분석에 가서 평균 비교를 하는데 일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 둥분산을 가정하지 않으니까 듀넷의 T3 방식을 클릭을 했어요. 계속 눌러서 확인을 하면 자, 이번에 요렇게 다중 비교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보면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결과값에 있는 이걸 가지고 I, J를 판단하는데 10인 미만은 A, B, C, D, E, F 50인 미만은 B, A, C, D, E, F 순서대로 쭉 쓰시면 여기 0.018 얘는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에서 A는 B, C, D, E니까 A가 E보다 커요. 크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왔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I와 J 값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이 듀넷의 T3 방식으로 했더니 C하고 E하고의 관계만 유의미한 걸로 판단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일단 이걸 엑셀로 저장을 해서 얘가 A, B, C, D, E, F 그럼 50만이 B로 왔으니까 A, C, D, E, F 여기는 C, A, B, D, E, F 이제 이해되시죠? 이해돼야 되는데 자, 다음에 D, A, B, C, D, E, F 자, 그 다음에 D 여기가 E니까 A, B, C, D, F F니까 A, B, C, D, E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유의 확률을 보란 얘기예요. 0.05보다 크니까 차이 없고 차이 없고 차이 없고 숫자 보기 힘들죠. 여기 보면 평균 차이에 별표 붙었죠.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차이가 나요. 별표 있는 애들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별표 있는 애들만. 자, 볼까요? 자, 그럼 일단 부호를 한번 써보세요. A하고 E하고 E하고 계산했는데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A가 E보다 크겠죠. 자, 이번에는 C하고 E하고 비교했는데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니까 E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겠어요? E하고 A하고 했는데 A가 크니까 마이너스가 나왔겠죠. E는 A보다 작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고 쏘리 E는 A보다 작아요. 얘는 E가 C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네 개를 다 합쳐보면 A는 E보다 크고 C는 E보다 커요. 그러니까 아이쿠 여기가 틀렸네. A, A와 C는 E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겠죠.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A가 E보다 크고 C가 E보다 커요.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써도 돼요. A는 E보다 크다. C가 E보다 크다. 이렇게 써도 돼요. 촌스럽잖아요. 이거를
한 방에 쓰는 방법이 A,C는 A,C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이렇게 해서 해석도 바꿔줘야겠네. 선생님이 항상 뭔가를 자료화했을 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 T3 분석을 했더니 E, A, B, C, D, E 10인 미만인 기업과 비하여 1000인 미만의 기업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직원 10인 미만 기업과 100인 미만인 기업 A와 C,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C죠. 그럼 이런 질문 하실 때도 있어요. 어머 교수님, 사람들이 A, B, C, D를 다 알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통 양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면 여기서부터 A, B, C, D, E, F인가 보다 서로 그냥 소통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굳이 여기다가 B, D, E, F 이렇게 촌스럽게 쓰지 않아도 돼요. 부득불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점차로 써주실 수도 있죠. 근데 안 써요. 보통 쓰는 거 아니에요. 쓰면 촌스러워요. 다 알아요. 그냥 양적연구 한 사람은 A, B, C, D 이렇게 써놓으면 저 사람이 순서대로 A, B, C, D로 했구나 라고 다 알지.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쓴 논문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나 정말로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도우려고 해주는 거지. 논문 쓸 때 또 우리 교수님이 위첨자로 썼어 그러지 마요. 난 안 쓰라고, 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촌스럽게 두 개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말고 한꺼번에 합쳐서 쓰고 이렇게 하면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의 사후 분석까지 모두 끝난 통계 분석 결과값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씩 자꾸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제 논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독립표본 T검정과 F검증을 이렇게 잘 구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논문을 쓰기 위해서 통계 분석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 이제 전유영 선생님과 곽희연 선생님이 쓰셨던 논문이 읽힐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총정리한다고. 자, 연구 방법에서 이 선생님은 T검정과 F검정을 했다고 썼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분은 거의 T랑 F밖에 안 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근사하죠.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여기 또 썼네. A, B, C, D, F라고. 자, 이렇게 해서 F검정을 했더니 A, B, C, D, E, F가 이보다 작다. 듀의 T3 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등분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논문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F검정을 했고 여기도 F검정을 했고. 자,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곽혜연 선생님과 전유영 교수님이 쓰셨던 논문을 이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논문이 읽히는지 아니면 안 읽히는지. 안 읽히면 곤란한데, 곤란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다시 들어야지 뭐. 여러분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다 들으셔야 돼요. 뭐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해서 T와 F 검증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교수님 여기는 왜 사후 검증 안 했어요? 질문하지 마세요. 얘는 T 검증한 거예요. 왜?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했으니까. 얘는 T를 한 거고 얘는 F를 한 거예요. 표 10을 보면 T 혹은 F라고 써놨잖아요. 얘는 F를 한 거야. 얘라 그러면 또 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F 검증을 했고, 기관 평가 참여 여부에 따라서는 변수가 2개니까 T 검증을 한 거예요. 표를 2개를 따로따로 만들면 너무 성가시니까 당신이 알아서 봐라. 변수가 많으면 F 했고 변수가 없으면 T를 한 거야 라고 서로 약속하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아교육과의 곽혜원 선생님께서 전유영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하고 이 논문을 가지고 아주 본인이 못 통계를 해서 쓴 아주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애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곽혜원 선생님이.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4학기 때 통계를 공부를 하고 5학기 때 스스로 이 모든 통계를 직접 다 돌렸어요. 지금도 제가 벌써 지금 세월이 한참 흘렀죠. 2017년도에 작업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도 만약에 통계 같은 거 통계 돌려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면 제가 곽현쌤한테 많이 부탁을 해요. 그 정도로 통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4학기 때 통계 듣고 5학기 때 청강하면서 이 본인의 논문을 작성을 했어요. 직접 다 분석을 해서. 그래서 저는 장담해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조금씩 노력을 하면 누구든 본인이 직접 통계를 분석을 하고 통계 연구의 결과를 기술을 해서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얼마나 본인이 내 자신의 논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지를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명확하게 판단할 근거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약간의 통계적 테크닉만 가지고 있으면 논문을 직접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잔소리 같지만 뭐 공부해서 남 줄 수도 있죠 뭐. 그렇지만 스스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좀 이렇게 삶이 좀 편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걸쳐서 대응표본 T검증을 했고 독립표본 T검증과 버금가는 F검증까지 이렇게 모두 마쳤어요.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이제 할만하시죠? 할만하지 않아도 할만한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는 어렵지 않아요. 통계는 별거 아닌데 문제는 얘를 어떻게 내 논문에 승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카이스퀘어 교차 분석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차이 검증, T검정, 그러니까 T검정과 쌍벽을 이루는 교차 분석까지 마치면 어지간한 차이는 모두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복잡한 수도 있고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곤란할 수도 있고 곤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녹화할 수 있는 저도 행복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행복하다고 일단 우기면서 하루하루를 잘 버텨 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